네, 이제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북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강경숙 교수와 정치 현안 그리고 선거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직 교수시라고 들었어요. 네, 네.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요. 네네.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입니다. 네, 교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제1기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었고요. 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또 교육분과의 집행위원 그리고 또 장애정책조정위원회 총리실 네. 산하의 또 위원으로 음, 여러 분야에서 네. 네,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 전문가시고요. 네. 후보님은 또 남원 출신이시던데 네, 네. 그렇다면은 조국 혁신당 내에서 전북 몫의 후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게 전국구기 때문에 네. 무슨 지역마다 몫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제가 전북의 딸을 좀 띄운 겁니다. 전북의 딸. 네네. 네네. 물론 조국혁신당은 음, 국가균형 발전을 굉장히 주요한 이슈로 삼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전라도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전라도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잘 받들까 항상 고민하는 걸 제가 옆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제 분야는 복지나 이제 교육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전북에서 지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북이 낳은 딸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비례 11번 받으셨어요. 네. 대략 몇 퍼센트를 얻어야 당선이 될 수 있는 순번이라고 보시나요? 보통 20%를 한 10번까지 안정권이다라고 하니까요. 네네. 대략 한 2%, 한 50만 정도의 한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2% 정도는 돼야만 제가 안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애초 목표가 10석이지 않았나요? 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무난할 거로 보시나요? 좀 간당간당할 거로 보시나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예. 지금의 추세로는 어제도 전화 면접 1위였고요. 이제 오늘 거의 1위를 조금씩 굳혀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저까지는 최소한 안정권일 거라고 믿고요. 이제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되겠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겸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낮은 자세로 이제 임하는 거가 있어서 네네. 지금 추세로는 한 13, 4번, 4, 5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어나운스 하지는 않는 예. 공표하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전망을 밝게는 보시지만 어쨌든 총선 당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그렇죠. 또 겸손하게 네.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직 민주당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네. 민주당원이었고요. 민주당 권리당원이기도 했고 뭐 후원금도 많이 냈고 예. 민주당원이었지만 저는 이제 또 조국혁신당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뭔가 날카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네. 이 시대의 이 시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회복 불가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예민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러는 차제에 이제 조국혁신당에 들어서서 얼른 옮겼죠. 그렇군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계속 구호로 외치는 게 그 네. 비조지민 네. 들어보셨죠? 알고 네, 계시죠? 그럼요. 네. 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네. 이거를 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응해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몰빵론도 이야기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 비조지민과 몰빵론 이거 네. 좀 상호 대립하는 구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로서는 예. 이제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국힘당이 이제 한 지지율이 한 30% 정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비례대표의 그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게 됐어요. 넘나요? 네, 넘습니다. 예. 둘을 합치면. 예. 그러면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진 것이고요. 그리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파지티브섬 게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적대해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지 서로가 뭐 이렇게 민감하게 맞서고 뭐 대항하고 이럴 때가 아닌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 지금은 훨씬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제가 네. 주변에 듣자 하니 한 번도 당원이 된 적이 없는 분들이 조국혁신 당원이 됐다라는 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이
지역은 보수를 찍겠지만 네. 비례는 내가 조국혁신당을 찍겠다. 저 솔직히 제 강남에 있는 저 선배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서 됐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으로 찍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힘당보다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당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확실한 우군입니다.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파지티브 썸입니다. 네, 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례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 그 합이 50%가 넘는다는 조사는요. 보니까 오늘 나온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네. 네,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또 교육자시니까 네.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조국 혁신당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는 유독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래서 그 0%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조선일보에서 18일 사설에 네네. 그 도피처가 된 뭐 범죄인 도피처가 된 조국당 20대 지지율은 0%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더 퍼블릭하고 파이낸스 투데이 공동 의뢰한 조사에서는 네네. 40, 50대가 40% 30대인 것에 비해서 20대 지지율이 19.6%고요. 30대 지지율도 한 30%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뭔가 모듈이 잘못됐던지 뭐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 언론이니까 네네.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좀 뭔가 잘못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있어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예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낮게 분석되는 데는 아무래도 그 입시 부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네. 그러나 그때 얼마나 집중포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 그 표창장 표절도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조국 그 대표님과 가정은 그래도 사법권 그 결정에 따르고 그걸 존중한다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서와 그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엔 당연히 따르겠죠. 그러나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라든지 좀 과도하게 된 건 사실이지 않나.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또 조국 대표님도 이제 30 놔두고 있지만 네. 이제 그 부분이 글쎄요. 이제 좀 더 본인의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지려고 그러시는데 네네. 그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군요. 네. 아까 뭐 20대 지지율이 낮다라는 거에는 뭐 40, 50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대도 꽤 나오는 편이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파이낸스 투데이와 더 퍼블릭이 여론조사 공정에게 공동 의뢰해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정치 입문의 계기로 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꼽으셨던데 이것도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예. 저도 맨날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네. 아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좀 찾아보면 저 강경숙 논문 많이 쓰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원광대학에서 학술상 2번 받고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논문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이제 뭐였죠? 그 정확한 명칭이 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었습니다. 참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예. 잠깐 놓치고 왔나요? 그 빨간색 표지로 있는데 네. 그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펼친 책이 있어요. 거기 예.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나오는데요. 네. 이제 거기 교수님들이 정말 밤새면서 그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그러니까 사교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교수님들 등등 여러분들이 모여서 아주 많은 날 밤새면서 그 표절을 쫙 한번 검증했었을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9월 22일인가 22년,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반 지났는데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만 예. 한 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적이 없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한동안 반짝 국민의 어떤 관심을 끌고 있었지만 네. 그 뒤로는 이것이 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고요. 되게 네네. 좌절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뭐 격차 해소나 뭐 계층 사람 일용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예.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는 중에 예. 목소리를 많이 내지만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해법이 정치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겠다 그 생각을 해서
한 4, 5년 전부터 정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도 한 몫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그게 네. 계기가 돼가지고. 네, 계기 중에 하나. 계기 중에 하나. 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뭐 범학계 그 네.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범학계 국민검증단. 범학계 국민검증단. 네. 여기가 전국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검증을 한 거예요. 김건희 논문 네. 표절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인 네, 단체예요. 네, 시민도 계셨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논문을 검증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봤던 점은 뭐예요? 물론 이게 계기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정말 황당한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 진짜 한번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리면 아는데 예. 빨강색 표지인데 이제 영부인의 논문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네. 이렇게 표절한 논문하고 네. 그 원래 원 원본. 논문하고 이렇게 비교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두 개가 정말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여튼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가 않아요. 그냥 정말 복붙한 겁니다. 너무너무 성의가 없었던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놀랐던 것은 거기 이제 그때 그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님이 계세요. 예. 그게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논문인데 예. 하여튼 그거에서 너무 비슷하게 이제 따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국감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정경희 의원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김건희 여사님 그 논문을 이제 방어를 하다가 소위 말하면 이제 대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제 그거를 검증한 교수가 더 많이 표절했다. 그걸 밝히려고 예. 그 김경환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네. 정말 애쓰신 분이거든요. 예. 정말 아주 굉장히 능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끄집어내신 분인데 그분이 더 많이 표절했다라고 하면서 국감할 때 PPT에다가 그분 얼굴까지를 공개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었죠. 근데 그게 예. 동명이인이었고요. 예. 도무지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정말 진실한 사과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방패 뒤에서 얼마나 이것이 사회적 살인 행위를 한 것인가. 그거에 되게 좀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교수님은 그 뒤로 조금 이제 아프셨어요. 사실은 되게 그렇구나. 공황 증세로도 좀 시달리시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네, 일을 했지만 네네. 결국은 이제 굉장히 몸도 아프고 결과적으로 힘들게 된 그렇구나. 상황이 예. 됐죠. 어떤 메시지를 뒤엎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한 경우가 된 그런 거네요. 거죠. 네, 그런 그렇군요. 거죠. 뭐 국민대 논문이었잖아요. 네. 이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도 학술지에 게재 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쨌든 결론을 냈고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2년째 지금 검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중하게 판단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들 학교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문들이 들고 일어섰죠. 그랬죠. 졸업장 반납하겠다는 여론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몇 분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책임자들 학교에 그런 분들이 몸을 좀 사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지금은 점차적으로 좀 묻히고 있긴 하지만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믿고 그래야만 네. 우리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연구윤리를 바로 세워가는 국가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좀 시간 끌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간 끌기를 네, 하고 있다. 네, 뭐 네. 신중하게 검증하는 게 아니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거다. 네,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뭐 국회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향후 논문 재검증 등에 나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래야 되겠죠. 예. 사실 저는 좀 부끄럽게 아까 제가 실명을 거론했던 그 우리 자랑스러운 김경환 교수님 같은 경우보다는 제가 좀 덜 기여를 했어요. 이제 그분은 정말 밤새면서 막 엄청 능력이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예. 꼼꼼하게 찾아냈는데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사람들 많이 엮고 함께 이제 어떤 것이 문제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뭐 그런 일을 했지만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쯤에서 끝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활약을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뭐 어쨌건 정치권에 몸 담으셨는데 이거와 별개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좀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제 포지셔닝을 잘 잡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죠? 네. 보시겠지만 아까 날카롭고 빠르고 강하게 견인해 가겠다 예인선으로 그런 말씀하셔서 네. 결국은 공격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격을 해오면 또 창도 있어야 되지만 방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법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공격하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러면 민생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미래는 어떻게 펼쳐갈 건데에 대한 퀘스천이 있죠. 네. 이제 그런 걸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사회권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자유권도 있지만 사유권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네.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제7공화국을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좀 뭔가 잘 청산이 되면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예. 것에 준비를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정치를 좀 말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 삶엔 뭐가 도움이 되지? 내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 죽겠고 뭔가 정치가 날 좀 시원하게 좀 좋겠는데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그게 사실은 복지 분야일 수 있거든요. 좀 편안하게 이제 국민으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좀 공감하고 따뜻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나가는데 이제 제가 그 몫을 좀 하고 싶다. 예. 저는 좀 아무래도 방패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방패 역할. 뭐 당의 제일 목표인 윤석열 정권 심판도 있지만 그럼요. 그게 완수된 이후에 네. 대한 어떤 역할에 네. 대해서 네. 어떤 복지와 교육에 대한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것들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렇기도 하고 제 네네. 생각엔 네. 이제 그 얘기 하시거든요. 검찰 개혁 자체가 민생이다. 그게 뭐 꼭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뭐 많은 면에서 역행하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게 민생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한 모든 상황들은 그 핵은 이제 검찰 개혁이 있고 이제 그걸 함께 하면서 이제 민생이 함께 가는 거라서 네. 그건 뭐 시차를 두고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저는 뭐 법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날카롭게 창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걸 잘 받아내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미래를 열어간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당에는 뭐 이미 공격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다 네네. 말씀하셨고요. 또 남원 출신 지역 인재인 만큼 또 네. 지역에서 거는 기대도 많이 커요. 네네. 어떤 분야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지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22년 말에 이제 그것이 이제 특별법이 통과돼서 네 번째로 그 특별광역시가 됐잖아요. 네. 이제 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 균특회계 별도 개정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은 껍데기만 있고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반영되거나 집행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직은 이제 좀 더 전라도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도 사실 너무 훌륭한 의원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제가 이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정말 전라도민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시고 또 전라도에 정말 많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제가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제 고향 전북이 그 저는 남원 출생인데 그 네. 부분도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보자 이제 예. 그 생각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 분야가 이제 교육이다 보니 이제 교육 전문가들하고 함께 자주 소통하고 만나고 물론 이제 여기 교육감 체제가 있지만 이제 제가 국회와도 함께 해야 됐을 때 중앙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서의 현안이랄까 함께 문제들도 함께 좀 경청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허언이 될 수 아직 않아야 될 테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 전문가들 만나고 또 진짜 목소리를 좀 듣고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제 사녀를 쓰고 싶어요. 예. 그냥 말로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역 출신이만큼 비례 후보긴 하지만 네네. 이제 국회 입성을 하게 되면은 또 네. 지역을 위한 그 일도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뭐 선거전 앞두고 있는데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님이 많이 노출될수록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죠. 그 당직자들도 사실 보이지 않게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특별하게 보상도 없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갈아 놓으신 그런 열매들을 비례들이 그냥 거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 후보들도 지금 각계 전문성 있는 영역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고 역할을 하시는데 저도 정말 진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네. 하여튼 제가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또 스킨십을 좀 늘려가고 사실은 비례대표이지만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네. 최대한 많이 만나고 싶어요. 지지자들을. 네. 그리고 그분들 손도 좀 이렇게 같이 만지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예, 그런 눈물도 좀 보고 싶고 네. 저도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알겠습니다.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남은 2주간 정말 열심히 뛰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